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옥맨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과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제가 근무를 하다 보면 허리가 아파서 오신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디스크가 터져서 그렇대요. 운동을 할애서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걱정을 가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시죠. 허리가 아프면 많은 분들이 디스크가 터져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시죠? 아마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또 이런 이미지가 그려질 겁니다. 디스크가 뒤로 돌출되고 그로 인해서 뒤로 지나가고 있는 척추신경을 눌러서 아프다. 그래서 움직일 때 조심스럽고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특히 더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MRI 검사하는 자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워서 찍는데 만약 누운 자세에서는 통증이 가라앉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MRI에서 보이는 그 디스크 모양만 보고 통증의 원인을 딱 잘라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뉴질랜드 물리치료사 맥켄지 책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통증이 없는 사람의 76%도 MRI상 디스크 탈출이 보였고, 심지어 22%는 신경근까지 압박하는 모습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즉, 증상이 없는 사람 100명 중 76명 정도가 디스크가 뒤로 돌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꼭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켄지 책에서도 MRI 디스크 모양만으로 증상을 설명하기에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니까 움직임이나 아니면 어떤 증상적인 특징을 좀 더 조사해라 라고 책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은 꼭 디스크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이라면 어디든 통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을 싸고 있는 신경막이나 요 꼬리뼈와 골반뼈 사이 이 천장 관절, 그리고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들, 그리고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근육들, 그리고 디스크 자체적으로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점은 척수신경이 눌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신경 압박 없이도 디스크 내부 압력 변화 때문에 허리와 다리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여기 디스크인데 디스크 가운데에 이렇게 젤리같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 수핵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을 섬유륜이라는 아주 좀 튼튼하고 단단한 조직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이 디스크 전체에 있는 게 아니고 다행히 바깥쪽 3분의 1 지점에만 이렇게 신경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에 뭐 염증이나 그런 화학적인 자극이 간다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압력, 그러한 자극 때문에 이 신경이 그거에 의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디스크가 뒤로 돌출돼서 척추신경을 건드려서 통증이 생긴다라는 생각보다는 디스크 내부적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염증으로 인한 화학적 통증과 다른 하나는 움직임과 자세 때문에 생기는 기계적 통증입니다. 이 화학적 통증은 쉽게 말해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붓는다거나 열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리고
뭘 해도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든 다 아파요. 근데 반면 기계적인 통증은 증상이 움직임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에선 아프고 어떤 방향에선 안 아프는 이러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증은 운동 조절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래서 각 통증의 특징을 알면, 아, 내 통증이 지금 화학적인 건지, 뭐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계적인 건지, 좀 움직임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지, 이러한 거를 알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러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만약 정말 디스크가 돌출돼서 그 신경을 압박해서 내가 아픈 거다라고 한다면 허리뿐만 아니고 한쪽 다리, 무릎 아래까지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누워서 무릎을 쭉 핀 상태로 다리를 올릴 때 45도 이하에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피부 분절을 따라 감각이나 근력이 저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반사 능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우리 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무릎 아래 이렇게 통 치면은 무릎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펴지잖아요. 그러한 반사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참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전문가 진료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통증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통증이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기계적 통증이라면 천천히 움직이며 통증이 줄어드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몸을 아예 안 쓰는 것보다 내 몸이 좋아하는 움직임을 찾아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통증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몸을 더 안 쓴다. 그러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굳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통증이 또 생겨요. 이렇게 통증, 움직임 회피, 근육 약화, 더 큰 통증,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허리를 자주 움직여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에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오래 유지하고 있으면 그 근육이 피로해져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천천히 움직이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순환도 더 잘 되고 통증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허리 통증은 단순히 디스크 돌출 때문만은 아니다. 디스크 자체, 주변 구조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저하된다면, 안 움직인다면 또 다른 통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통증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천천히 몸을 움직여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래 앉아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더라도 그 좋은 자세를 유지해주는 근육 때문에 아플 수도 있으니까 자주 좀 움직임을 가져보자 라는 겁니다. 오늘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고 통증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허리 통증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움직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